이걸 물어볼 것 같아갖고 무슨 좋은 거를 한번 멘트를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아시죠? 네, 조용필. 네. 그 조용필 가수의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부산에 가면 5, 6도라는 섬이 있는데 네. 5, 6도가 왜 5, 6도인지 알아요? 아니요. 물이 차면은 섬이 6개가 되고 물이 빠지면 섬이 5개가 돼. 아. 그래서 5, 6도예요. 5, 6도. 아. 그렇지. 그러니까 섬이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면은 이게 두 개로 보이는데 하면은 하나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이 찼을 때 본 사람은 그 섬이 이제 6개라고 그럴 거고 물이 빠졌을 때 본 사람은 5개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5, 6도. 사람들은 하나만 보는 거지. 올랐을 때만 보거나 내렸을 때만 보는 건데 지금은 이제 2022년에 자라보고 놀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소뚜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라보고 놀랬으니까 소뚜껑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락할 때 젖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은 올랐다고 했다가 호되게 당했잖아. 개 두드러 먹으면. 그치. 네가 뭐랬는데 이제 사과 없이 또 다시 나와서 이제 멀쩡하게 또 다 하고 있잖아, 그렇지? 나처럼. 네. 그러잖아요. 너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떠나서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금리라는 물이 빠지니까 섬이 이제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호수에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호수에 물이 빠지면 옛날에 이제 그 수몰됐던 마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게 뭔가 금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하고 수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뭐든지 하나가 과하면 안 되는데 하나가 너무 과하니까 다른 게 묻히는 거죠. 수급이 묻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계속 수급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더 변형을 해. 더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냥 금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금리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맞지. 그 사람들 말이 맞는데 수급이라는 세상이 또 오면은 또 계속 이제 그 수급만,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또 이상하게 또 이야기하겠지. 그럼 금융 갖고 얘기하시는 분은 이제 틀릴 예정이네요. 그렇죠. 틀릴 예정인 거죠. 수급의 장이 또 올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분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부동산은 천한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네. 관심이 없죠 그때는. 그죠? 뭐지?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 이게 장 왔다 갔다 하니까 했제와 그랬지. 내가 내린다 그랬지, 오른다 그랬지 그러는데 내년 전망은 뭐냐? 다 이거죠. 딱 두 가지예요. 그동안에 떨어진다고 했던 사람들은 개폭락한다. 다시 온다. 그거 봐라. 내가 다시 떨어진다 그랬지. 왜? 추석 지나니까 그렇잖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썸네일 진짜 많더라고요. 그랬잖아. 당신은 속고 있다. 2차 하락 쇼크. 2차 하락 온다. 그래서 2차 하락의 원인이 다 각각 달라, 스타일대로. 와. 다 달라, 봐. 춘추 전국의 시대야, 지금. 춘추 전국의 시대라는 이야기는 왕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난장판. 그치. 개판 5분 전이라는 이야기죠. 그쵸. 확실한 뭔가 큰 게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설명을 짜자짜자짜자한 것들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다, 지금. 이게 이제 그 금리의 역할이 이제 좀 물이 좀 많이 빠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수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다 잠겨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게 빠지면 이제 수급이라는 놈이 나올 텐데 수급이라는 놈이 나오기에는 아직 금리가 너무 높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금리를 봐야지 딴 걸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간대잖아. 내년에. 근데 또 그 전에 어땠어요? 금리까지 올라간다. 해갖고 막 다 뒤졌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언제 내려가? 잘은 모르지만 유튜버님들 말씀 말고 이제 그 미국의 전문가들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게 좋잖아. 걔들도 틀리지만 네. 걔들 이야기는 언젠지 모르지만 확실히 내려간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피벗 이제 오르다가 옆으로 쭉 가다가 떨어질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내년 봄부터 내린다. UBS 아니다. 내년 하반기에 내린다. 또는 2024년 넘어가야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내 생각은 미국이 내려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내려갈 수도 있지.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0.25, 0.5 정도 내려가기 전까지는 대출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아. 그동안에 가상금리를 많이 눌러놔가지고, 그쵸? 예, 가상금리를 많이 눌러놔가지고, 이게 그 효과가 좀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그치? 금리 0.5 내려갔다고, 뭐 대출금리 0.5 내리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동안에 너무 많이 눌러놨으니까 내려가면 이제 웃으면서 계속 있겠지. 버티겠지, 최대한. 그죠? 연말에 보너스 받아야 되니까, 자기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2% 금방까지 언제 내려갈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대략 보기에 내년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 희망적으로 보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게 후랭이 주 시청자들인 투자자들의 생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올라내려 하반기 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어디 가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했잖아. 물이 빠졌으니까 물이 빠지고 나서 수급이라는 놈이 나오는 동네로 가야 된다라는 거. 수급이라는 그림이 나오는 동네로 가야 된다. 고개를 이렇게 딱 내미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 부산, 울산, 진주, 전주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무데나 사세요. 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아 몰라 그냥 일단 사. 몰라 일단 사. 이런 이야기죠. 모르겠고 일단 사는 게 아무거나 사세요. 다 괜찮아요. 이런 분위기의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좀 너무 비정상을 많이 보니까 MBTI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지 그동안에 적패들한테. 상상의 나래를 너무 펼치는. 우리가 그동안에 좀 너무 많이 먹긴 했잖아 사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지. 많이 난 건데 대출금리가 11% 올라가려면 지금 4.3이거든요. 신규 지급액 기준으로. 네. 그럼 여기서 2배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11%가 된다는 것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 다 망했겠지. 부동산도 망했고 다 망했겠지. 그렇죠. 나라가 초토화가 됐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나? 11% 올라가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 교보증권의 백모씨 이야기잖아요. 네. 연구원님 이야기잖아. 원문을 봐야 돼. 원문을 보니까 이제 금리의 그 최고로 이제 막 이제 금리가 2%일 때는 어떻고 3%일 때는 어떻고 4%일 때는 어떻고 11%일 때는 어떻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쭉 해놓은 거 중에 이제 그 신문은 이제 제일 독한 걸 딱 갖고 와야 되잖아. 11%가 됐을 때의 상황을 그렇지. 가정해서. 지금 4%도 뒤지겠는데 11%라고 다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대출 받은 사람은 11% 간다고? 빨리 누르고 뭔 소리야 누르고 그러면 대출 안 받고 이제 다 뒤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다 죽었다 누르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양쪽 다 클릭을 먹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원문은 자세히 읽어봤어요. 원문은 내년에 6% 빠진다. 서울 기준 수도권 기준으로 6%인가 8%인가 빠진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6%에서 8% 빠진다 그러면 개별 아파트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느낌을 체감을 하면 될까요? 체감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나는 항상 뭐 기준인지를 말 안 했는데 한국 감정원 기준이라 그러면 훅 빠지는 거죠. 체감으로는 그 곱하기 이상 빠진다고 봐야 되고 실거래 기준이라고 보면 뭐 그 정도 빠지는 거라 보면 되겠죠. 근데 뭘 기준인지는 설명했는지 모르겠네. 뭘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빠지고 안 빠지고를 이야기할 때 기준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감정원이나 KB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곱하기 2, 3을 정도 하면은 실제 우리 체감이고 그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다 곱하기 한 50%더 얹어야지 1.5 정도 해주면 우리 체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으면 나도 낚였네 그러면 11%딱 보고. 그렇지 않았어. 뭐라는 거야 지금 눌렀거든요. 나도 눌렀는데. 그래서 이제 원문을 찾아봤죠. 원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가계부채 이야기도 있잖아요. 가계부채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네. 그게 가계부채, 한국은행 가계부채, 뭐 위험, GDP 대비 뭐 103%, OECD 1위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신문에서 퍼다 날랐으면 원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문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GDP 대비 100%가 넘어가고 그러면은 뭐 소비 여력이 줄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거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103%인데 당장 위험하지는 않을 건데 이거를 줄여 나가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근데 갑자기 이거를 금리나 이런 걸 올려가지고 갑자기 조절하면은 일본 꼴 난다. 그러니까 서서히 줄여 나가겠다. 이 이야기인데 거기서 재밌는 거 딱 찍어가지고 이제 GDP 대비 세계 1위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 우리 세계 1위. 그치. 그래가지고 딱 그것만 또 해놓으니까 전부 다 그냥 그 이야기는 없고, 이렇게 뭐 당장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줄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싹 따라가고 이제 전부 다, 야, 우리나라 빚이 졸라 많긴 많아요. 네. 막 이러면서. 그건 인정? 안 인정? 뭐 이러면서 있잖아. 니네가 좋아하는 데이터잖아, 적패들아. 네. 다 죽었어. 이 이야기인 거잖아. 네. 이거는 신문이 연결적을 조롱하는 수준이야, 이 정도 되면은.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문을 보면은 그 원문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그래서 2008년, 9년
이유와 지금 매우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에 대한 예상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갈 거다. 네. 3, 4년 뒤에 서울의 공급 부족 이야기. 그 이야기 해볼까요? 네.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세가가 올라갈 거다. 다 서울 위주로 이야기하니까 그럼 서울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내년은 확실히 작은 게 맞아요. 근데 그 통계 내는 데마다 달라. 아실이랑 그다음에 서울시랑 달라. 서울시는 청년주택 다 포함해서 2만 호.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가 보통 보는 툴들에서는 1만 호 미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파트.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냐?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파트 우리가 사고 팔고 관심 많은 그런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1만 호 미만인 게 맞고 이거는 1990년 이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저인 건 맞아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전세는 오르는 게 맞죠. 벌써부터. 오르는 게 맞는데 전세 대출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 2009년 이후에 뭐 2010년, 11년, 12년하고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그때랑 지금의 다른 점은 그때는 금리가 확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확 올라갔다가 안 내려가고 있잖아. 네. 그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이야기잖아. 그때는 공급이 부족했고 지금도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때처럼 전세가가 차올라가지고 매매가랑 만나기 직전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 직전에 헤어지잖아 또. 네. 그래서 밀어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3년 걸렸지. 3년 걸렸고 실제로 제일 높았을 때는 75%까지 간 적은 2016년이죠. 6년 걸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동안의 상승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다 있지. 그러면 이제 그럼 무슨 소리냐?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이현철 소장님이 벌써 이야기했죠. 하락론. 그렇죠. 근데 이현철 소장님은 2027년이 돼야 그런 현상이 생길 거고 2030년 돼야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아, 그래요? 그 후랭이 TV에 나온 거 그 이야기잖아. 2030년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래. 여기서? 여기가 아직 딴 데구나. 2030년 돼야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물론 지금 좀 뭐 다른 입장이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거지. 상승하신다는 분들이 하신 말씀은 전세가 밀어올리는데 3, 4년 걸릴 거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이니까 2026년, 7년이 돼야 이제 오를 거고 그때 사라.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지만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와서 수업도 듣고 지식도 많이 쌓아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3년에 전세가율이 50%대였어요. 근데 2013년부터 올랐어요. 매매가가요? 아니 그때부터 매매가가 오르기 시작했잖아. 통계를 잘 봐봐요. 2013년부터 올랐어요. 바닥이 2013년이었어요. 바닥이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2016년은 한참 오르고 나서 전세가 더 빨리 올라가지고 붙었단 말이야. 그때는 공급이 적었거든. 집을 안 사니까 전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26년에 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인데 나는 그렇게 아니다 생각해. 진짜 꾼들은 13년이나 14년에 집을 샀어요. 왜냐? 그때는 그 실제로는 서울 전역이 갭이 다 벌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벌어져 있고 어디는 붙어 있고 평균은 그런데 평균은 55%라는데 잘 찾아보면은 지금도 뭐 60% 70% 넘어가는 데 있단 말이야.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막 3억 이랬어요. 그러니까 2억 8천, 2억 7천 그러면 이제 10%, 90%인 거지. 그죠? 80%면 2억 4천. 그럼 6천만 원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집을 샀어. 샀는데 2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 3억 1천 됐는데 전세가 2억 4천에서 2억 8천이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 나오죠. 얼마가 나와요? 4천이 나오잖아요. 4천. 그럼 4천으로 옆집을 또 사. 4천을 산 게 아니야. 4천을 산 게 아니고 4천으로 옆집을 또 산 거야. 그렇죠? 4천 사요. 그럼 2개가 돼요. 그래서 또 2년이 지나요. 그럼 전세가 또 올랐죠. 그러면 이미 내가 들어간 돈은 다 회수가 되고 또 두 군데에서 현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없던 돈으로 계속 불려가지고 테크트리를 만든 다음에 2020년, 21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됐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전세가율 다 차고 나서 사면 이미 늦어요. 그렇잖아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될까요? 돈 없다며.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오를 것 같은 데를 미리 사놔야지 현금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왜? 당신의 월 저축액보다는 전세가 더 빨리 오를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좀 전세가가 어느 정도 좀 차오르라야 그 다음에 좀 매매가에 자극을 할 거라더라고. 그때 딴 사람들은 벌써 2개, 4개가 돼 있던 거지. 아,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안 될 거야. 왜냐 안 되냐면은 2+2니까 2년 뒤에 나가주시면 좋은데 안 나가실 거란 말이야.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주기가 4년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죠. 물론 뭐 전세는 부채지만 부채가 점점 커지는 거긴 하지만 무이자부 부채니까 무이자 부채니까 땡겨야지. 무이자부 부채를 가지고 자산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갭 투자의 원리인데 맨날 갭 작은 것만 사는 게 갭 투자의 원리라고 생각해. 선수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빨리 생각보다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요. 만약에 전세가 그 예정대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2010년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 2010년대 갭 2천, 3천일 때 있었지 막 그러면서. 근데 지방 가서 그럴 수는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갭이 더 벌어졌으니까 오르긴 오를 건데 들어가는 돈은 훨씬 많고 이익은 작을 거다. 이런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망수님 저는 지방 갈 건데요. 2천, 3천짜리 찾아 나선 건데요. 많아 지금도 늘렸어요. 그거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오를까 내릴까 근데 적어도 전세라도 올려줘야 현금 흐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취득세를 안 풀어주면 12.4%를 넘어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이 더 망가져야 돼요. 시장이 더 망가져야지 정부가 풀 건데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방이 후끈후끈 할 거면 이제 정부가 절대 취득세 안 풀어주겠지. 지방이 물량이 좀 더 넘쳐나고 가격이 더 빠지고 아무도 안 사주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럴 때 이제 손을 내밀겠지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망했어. 2009년, 10년하고 왜 다르냐면 내가 보기에는 2009년, 10년보다 생각보다 많이 안 망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시장이 완전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은 다 그러더만 2008년에 떨어지고 1년 만에 다 반등했으니까 이번에도 2022년 떨어지고 1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했는데 안 돌아갔잖아. 그렇죠. 다르다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때처럼 생각하려면 그때 패턴처럼 생각하려면 그때랑 지금이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좋아하잖아. 공식처럼 딸딸딸 외우는 거. y는 2a분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잖아. 그걸 아직도 외우고 계세요? 그럼요. 이런 거 좋아해.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디터미넌트. 그런 거. 수학 전공이잖아. 왜 그래? 1+1은 2 증명해봐.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대학교 때. 5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거가 좋긴 한데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 이제 다 같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일 때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20년의 논리하고 2020년대 논리하고 2010년대 과거의 논리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자. 자, 2022년 12월이 실거래 기준으로 정확히 바닥이었어요. 그쵸? 바닥이었는데 그때가 전세가율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왜 반등했어? 그렇잖아. 왜 반등했죠? 싸니까 반등한 거죠. 사람은 싸면 사는 거지. 싸면 산다는 게 싸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집을 뭔가 산다라는 거 생각해보자. 집을 산다는 이야기는 바이도 있지만 리브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 뭔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로 사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단어가 똑같은 것 같아. 집을 뭔가 거주를 해야 되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살 거냐, 남의 집에 들어갈 거냐,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매매를 할 거냐, 임대를 할 거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할까요? 사는 게 더 이익이면 사고, 사는 게 손해라 생각하면 임대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임대에 들어간 입장에서는 똑같은 집인데 왜 내가 10억이나 주고 사? 매매가 10억이고 전세가 5억이면 그냥 5억에 살면 되지. 똑같은 집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5억에 사는 게 더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거가 비용인 거야, 그 사람한테는. 비용인 거야. 비용 생각하면은 그 대출 이자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싸니까 10억 대출을 내는 것보다 5억 대출 내는 게 싸잖아. 그러니까 둘이 비교해 보면 당연히 전세로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비용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또 생각해 보자. 전세로 살 거냐, 월세로 살 거냐. 이건 또 뭘로 결정해? 그러면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세냐? 월세 나가는 게 더 세냐? 이걸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야. 자,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면 망고쌤 뭐네 이야기 좀 이상한데? 저 12월에 전세 매정갭이 제일 벌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잖아, 다. 그 당시에. 전부 다 실수요자들이잖아요. 투자자가 뭘 12.4% 내면서 그 떨어지는 데 사요? 안 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집값을 알고 있어요. 우리 전세가 얼마고 우리 매매가 얼마인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10억 하는 게 7억, 뭐 급매가 6억 5천이니까 사 안 사? 진짜 싸다. 사는 거지. 왜? 10억 하던 기억이 있으니까 6억 5천은 싸 보여서 샀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6억 5천짜리를 사놓으면 10억까지는 못 가지만 손해볼 가격은 아니고 7, 8억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산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크면 전세 매정갭이 벌어져도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